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또 하락의 폭을 깊이 키웠습니다. 미국 증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나토 이런 쪽의 긴장 관계가 지금 좀 완화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 양쪽이 모두 으르렁거리는 그런 분위기죠. 일단 미국 쪽에서 시가로 보면 러시아의 어떤 군대, 지금 그 근처에 있는 군대가 여차하면 지금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서 진격할 수 있다. 그런 움직임이 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에 있는 자국민 빨리 좀 대피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상당히 그런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전쟁으로 확산될지 이것까지 모르겠으나 여튼 불안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온전히 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시기는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리고 3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마 지난번에 나왔을 때보다 더 높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7.9 그리고 8% 이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월 16일은 지금 첫 번째 금리 인상이 거의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25bp다, 50bp와 그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앞도 뭔가 좀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여전히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서둘러서 추가 매수나 적극적인 물타기, 특히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레버리지 이런 건 진짜 절대적으로 삼가하셔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합니다. 다만 이제 어디다가 이렇게 급락하면 또 급반동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하튼 어찌됐건 시장에서 잘 진중하게 대응하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섹터 구분 없이 대부분 오늘 하락했습니다. 물론 에너지 주식만 좀 반등했지만 큰 의미는 전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92 수준을 계속 오늘도 좀 유지했습니다. 안전자산을 여기는 것이 어떤 금값 그리고 미국 달러 아닙니까? 금값은 다시 어저께 약간 소강 상태 보이더니 오늘 다시 한번 $1,900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도 많지는 않지만 아주 세지는 않지만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 그리고 전 경제, 글로벌 경제에 좋은 징조는 아니거든요. 네. 항상 예전에는 달러 지수를 안 보시더라도 달러 지수랑 금값을 같이 좀 보시면 이 두 개가 모두 내려가는 쪽이 나오면 모든 긴장감이 좀 완화되는 쪽으로 해석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구분 없이 다 내렸다고 보죠.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오늘도 물론 굳이 좀 올라간 것도 있죠. 그렇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부분이 다 하락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것도 다 떨어지고 여행주 다 떨어지고 이미 소비재 다 그냥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지금 시장을 좀 관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델타항공 4% 떨어졌습니다. 아마존도 다시 $3,00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7%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서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유통주가 이번 주에 실적 시즌인데요. 웬만해서는 지금 유통주도 실적이 좋건 나쁜 건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베스트바이 2% 떨어졌고요. TJX 컴퍼니도 오늘 4% 떨어졌습니다. 로스는 그나마 실적을 좋게 발표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장중에 한 2%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은 강보합에 마감된 것 자체가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심화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해소될 거라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이 너무 힘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월가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당장 팔고 뭐 하라 이렇게 얘기는 모두 다 좀 부담스럽고 네네. 그것이 과거 상례를 보면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걸 다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흘러내리더라도 뭔가 시기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건 구간이 되겠습니다. 오한다 수석투자자학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해결이 모색되건 아니면 지역적이나마 전쟁이 발발되건 뭔가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 돼야지 그때까지는 주식시장이 방향성을 찾기 쉽지 않을 거다. 제가 직역을 하면 그 정도 오늘 멘트가 있었고요. 투리스트의 글로벌 수석 투자 전략과도 비슷한 톤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발발 시에 주가는 단기적인 하락했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정학적 전쟁이건 아니면 테러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것들이 크게 터지더라도 주가는 떨어집니다. 분명히 떨어지는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하지만 그런 경우에도요. 리세션이 지속되지 않는 한, 리세션이라는 것은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 가는 거가 되겠고 똑같이 이제 어닝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어닝 리세션이 됐건 GDP의 리세션이 나오지 않는 한 주시장은 반등을 했다라는 얘기죠. 네네. 특히 지정학적 이런 얘기. 물론 이게 엄청 이제 많은 분들이 일부러 진짜 3차 세계대전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네.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조언을 좀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모건 스탠리는 시장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지금 네네. 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비슷한 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이클 윌슨이죠. 다만 이분들도 지금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살만한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정학적 위협이 여전히 문제를 최근에 한 2주 정도 아주 강하게 시장을 강하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제레미 시겔 교수랑 똑같은 시각인데요. 다만 이제 쭉 한 발짝 나가서 이 제레미 시겔 교수는 지금은 지정학적 위협보다는 펀더멘탈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펀더멘탈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상승 여전히 발목을 잡아왔단 말이죠. 지금 네. 한 3, 4개월 동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에 중시된다는 겁니다.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금리의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장주도 많이 올해 들어서 쉬었습니다. 네네. 가치주도 이제 결국 마이너스 들어갔지만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 보면 현격한 차이가 특히 올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다 떨어졌는데 그런 성장주건 IT건 뭐건 간에 많이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로 따라줄 수 있냐면 각각의 고유의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어렵지만 PER이 무슨 15배다, 네네. 20배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페이팔 같은 거요. 네네. 굳이 말씀드리면 페이팔 같은 경우가 주가 70%훅 떨어졌습니다. 네네. 주가 두세 달 동안 떨어졌는데 페이팔의 12개월 예상 PER은요. 지금 시장 그 IT 평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요. 그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훨씬 그 멀티플 가격 멀티플이 내려갔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적어졌다는 건데 네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주당 이익으로 볼 수도 있고요. 주당 매출로 볼 수도 있고 주당 영업이익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당 캐시플로우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S&P 500 주가 수준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S&P 500에 저희가 재작년 내내 말씀드릴 때 보면 이제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이 22배, 작년 이맘때는 23배까지 맞아요. 갔었거든요. 네. 지금 19배가 됩니다. 19.2배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얘기는 주가 좀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런 것이 부담스럽지만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주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몇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각자 다 판단이 다르실 테니까 여튼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기다리시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분명히 좀 저렴해진 주식이 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다른 월가의 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장보다는 네네. 뭐 외교적 해법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거치는 그 구간에서 뭔가 여러분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딱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조정 장세에 진입하다 보니까 이게 약세장까지 가는 거 아니야? 막 20%까지 빠지는 건 아니야?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확률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 네네. 이것은 정확하게 통계로 나옵니다. 1920년 8년부터 여태까지 S&P 500의 전체적으로 보면 한 42% 정도, 10번 중에 4번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통계라 90년의 역사를 보면 10번 중에 4번 정도는 이 10% 하락으로 끝나지 않고 20%까지 하락했다는 것이 상례입니다. 다만 이걸 통계를 여러 개로 끊을 수 있습니다. 1970년도 이후 정확히 보면 1974년도 이후 보면 총 19번이 조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5번밖에 약세장에 진입 안 했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한 26%로 훅 줄어들고요. 평균 하락폭은 한 13.7%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요. 그것도 너무 옛날이다. 네네. 2000년 이후. 그러니까 닷컴 버블 포함해서 2000년 이후만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보면 11번이 조정이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는 이제 3번만 약세장에 진입했는데 다만 문제는 이 하락폭은 2000년 이후만 보면 평균 하락폭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닷컴 버블이 들어있죠. 네. 리만 사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팬데믹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균 하락폭은 24.5%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정도였으면 가격 상례를 보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평균, 역사적 평균은 한 14% 정도 영역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밤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고요.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